안녕하십니까.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전소영 기자입니다. 요즘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독 6월 기준금리 인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1.5%, 미국은 1.75%인데 이번에 인상하면 2%가 되거든요.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한 0.5%까지 벌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2015년이나 16년에는 한 해 한 차례 올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정도 올려서 올해까지 지금 6번 정도 올렸는데 점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결정 회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리를 4차례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4차례 올리면 어떤 영향이 있기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2006년 금리를 한 해에 무려 8번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받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담보대출해줬던 은행들까지 망하면서 2007년 금융위기에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면서 신흥국이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신흥국 위기도 좀 고조가 될까요? 일단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사실상 외환위기 중인 것 같고요.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같은 나라들도 정정이 좀 불안한 것까지 겹쳐져서 금융시장에 상당히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한국처럼 외환보유고가 거의 4천억 달러. 이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이런 금융위기가 점점점 번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상 금리 인상과 그 이후에 신흥국 경제의 동향 이런 것들은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한국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신흥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환율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환율의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이 국내에서 자급하는 물건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훨씬 더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조금 오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나가기 시작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도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을 느끼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내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 특히 정보통신 기업들, IT 기업들의 업황이랄까 경기는 좋은데 내수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정부의 목표 수준이 2%인데 이 1% 초반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물가도 좀 안정됐다기보다는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예금과 적금, 대출금리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들도 사실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대출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건 부담 요인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정보통신 IT 기업들이 대부분 이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받아들이는 매출액은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본다면 아직은 아주 나쁜 여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는 사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우리 국민들에게는 금리 변동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걸로 보시나요? 네, 이제 차별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실제로 판교를 비롯한 분당구라든가 또 더 나가서 과천 또는 평촌까지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연장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서울을 빠져나온 돈들이 앞으로 유망하다 싶고 또 강남권 교통이 좋은 지역 위주로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특히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12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올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시장의 탄력은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지는 공급이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 강세가 있겠지만 지난 1년에 비한다면 상승 탄력은 좀 약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비할 만한 그런 대책들이 있을까요? 대출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변동금리 대출도 좋지만 고정금리 대출 물론 분할 상환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 전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금리가 이제 이번에 6월까지 인상이 되면 0.5% 이상 이자를 더 주게 된다니까 미국 달러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렇게 우리 경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고된 이벤트였던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로 미치는 나비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민들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